안녕하세요. 음식이 나다 오세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골다공증의 원인과 또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칼슘이 이동하고 흡수되고 골밀도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영양소를 챙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거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하는 3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혈액 관리고요. 두 번째가 뼈 관리, 세 번째가 근육 관리입니다. 혈액 관리는 제가 여러 번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뼈 관리, 그중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 층에서조차도 골다공증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역시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이 원인일 수 있지요. 골다공증이라 하면 여러분은 언뜻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칼슘이죠. 그런데 이 칼슘은 30점짜리 답입니다. 왜냐하면 칼슘을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서 먹어도 혼자서 스스로 뼈 조직이나 신경 조직, 혈액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칼슘이 흡수되고 이동하는 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도우미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도우미 친구들의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입니다. 그 칼슘이 뼈로 이동한 후에 제대로 흡착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단백질이냐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철근만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의 건물이 나올까요? 네, 철근만 가지고 있다면은 물론 약할 뿐만 아니라 보기도 흉하겠죠. 그래서 그 철근에 시멘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단백질이 있어야 이 칼슘이 제대로 흡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도움 주는 영양소 중에 비타민 D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 비타민 D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더욱더 찍게 됐는데요. 이 비타민 D는 한국인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한 영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가장 좋은 생성 방법은요, 햇빛을 우리가 쬐면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자외선을 받아 비타민 D가 생성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법인데요. 만약 우리가 그 비타민 D를 생성하기 위해서 햇빛을 베란다 안에서 쬐거나 아니면은 운전을 하면서 그 창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쬐는 것으로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생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만들고 피부가 손상되고 기미가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전혀 합성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타민 D의 성인 하루 권장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400 IU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하고요. 하루에 2000 IU 정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 양을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계란 노른자를 80개, 연어를 6마리, 우유를 20잔 정도를 드셔야 2000 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외에도 다른 중요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세포에는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있어서 대사 사이클에 관여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대사가 잘 안 돼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만이 되면 당뇨, 암,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또 불안, 우울증 같은 감정 장애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염증 및 암세포 증식을 활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임시성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요. 태아의 성장 발육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A와 함께 뼈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비타민 K2와 함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뼈 속에서 분비되는 오스테오칼신은 우리 몸에서 간, 근육, 뇌, 췌장, 고환, 또 지방 축적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과 같은 물질인데요. 오스테오칼신에 대한 역할은 따로 제가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골다공증이라 하면 골다공증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원리이냐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낡은 뼈세포, 즉 파골세포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골밀도를 높여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뼈세포, 곧 조골세포, 새로 태어난 뼈세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충격에 금방 부서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다공 약을 드시는데도 어디에 부딪혀서 뼈가 부스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낡은 건물이 보기에는 별 이상 없어 보여도 충격을 가하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 단백질을 잘 챙겨서 드시면 관리하기 참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흔히 뼈채 먹는 생선, 또 멸치, 우유, 유제품 이런 데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런 음식들이 칼슘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골다공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유와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인성분도 다량 들어있고요. 대부분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로 키운 소에서 생산된 것이라서 오히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일예로 우유를 많이 섭취하는 국가의 순위가 골다공증 환자의 순위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칼슘을 공급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굴껍질 분말이나 산호를 원료로 한 칼슘제에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효율적인 배합으로 흡수율을 높이도록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K2,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낫또 같은 것에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성 음식에는 목초 먹인 육류에서 나온 유제품이나 그런 고기류는 비타민 K2를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골다공증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지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골다공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실 수 있도록 음식이 나다 채널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나머지 더위에 건강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